자, 프린트 21쪽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3시간 동안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게 그 물리학원 내용 중에서는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할 건데, 이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그 에너지 파트의 그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 일 운동 에너지 정리 자체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으로부터 나온 식입니다. 유도하는 과정을 하진 않겠지만 이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 그러려면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할 텐데, 그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까지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하고,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이제 관련된 문제 네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세 시간이 아마 그 1학기 물리학원 시간 중에서는 가장 힘든 시간이 되지 싶습니다.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힘든 시간이 다가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한 10분 정도 예상해 봅니다. 벌써 반감기가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건드리면 잠이 다 들어올 것 같네. 일단 교과서는 42에서 45쪽이 되겠고요. 학습 목표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다인데, 사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그 계산하는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잘 해야 돼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에너지 부분에서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정의할 건데요. 사실 일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운동 에너지라는 개념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미분과 적분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개념이 되는데, 그걸 여러분이 지금은 미분 적분 안 배웠죠. 안 배워서 그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얘기를 합니다. 일의 정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F의 크기의 힘으로 일정한 힘으로 밀어서 S만큼 이 물체가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 이 물체에 이 사람이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리적으로 이 일은 보통 그 워크의 앞자를 따서 W로 표현을 하고요. 이 경우에는 힘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냥 힘과 변위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 S는요, S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S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변위의 크기입니다. 변위의 크기인데, 여러분이 다루는 거는 학습 목표에도 있듯이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만 다루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변위의 크기가 곧 이동거리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도 보통 거리 혹은 이동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는 변위의 크기인데요. 근데 직선 운동만 다루기 때문에 이동거리라고 봐도 크게 무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F는요, 그냥 힘은 아니고 변위 방향, 운동 방향의 나란한 방향의 힘의 크기가 F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힘 자체가 나란하죠. 물체의 운동 방향과 나란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곱한 게 되겠습니다. 또 단위는 이렇게 오늘 박수를 되게 많이 치네. 단위는 힘과 거리의 곱이니까 뉴턴 미터가 되겠고요. 이거를 줄여서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습니다. 요거 일의 단위는 나중에 나오는 에너지의 단위하고 같고요. 줄이라고 합니다.
요 줄은 사람 이름입니다. 과학자 이름이고 이 과학자가 한 일은 그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가 결국에 같은 것임을 밝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 에너지가 곧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다라는 것을 밝힌 사람이어서 이 사람의 업적을 기려서 이 에너지의 단위를 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발견했다면 옥이라고 있겠죠. 옥. 에너지의 단위를. 뭐 오늘 뭐 다짐하고 이런 거 안 했지? 뭐 이렇게 오늘은 전혀 반영을 안 해야지 이러면서 처음에 들어올 때 분위기 좋았는데. 예. 줄이 이제 저보다 먼저 태어나는 바람에 에너지의 단위를 가져갔습니다. 줄. 그리고요. 이렇게 힘이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힘은 비스듬하게 작용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요 힘을 분해해야 돼요. 힘을 이제 운동 방향하고 운동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 분해하는 방법은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막대기의 이 꼬랑지를 원점으로 하는 두 개의 축을 잡습니다. 운동 방향을 한 축으로 하고 운동의 수직인 방향을 한 축으로 잡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여기 빛을 비추는데 축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빛을 비추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고 그럼 요 각각의 그림자가 요 힘의 각 축 방향의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운동 방향의 성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왜 F 코사인이 되냐면 여기 직각삼각형인데 요게 직각삼각형의 세타와 90도 사이니까 밑변이 됩니다. 그럼 밑변은 요 빗변의 길이가 지금 F죠. 그래서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하면 밑변이 되니까 코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래서 여기 F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다음 요 길이는 이제 요 길이하고 같습니다. 요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죠. 이게 높이고요. 높이는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하면 높이가 되죠.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F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중에서 1은 힘 중에서 요 변이 방향하고 나란한 방향 성분을 곱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그 FS가 아니고 F 코사인 세타에다가 S를 곱해야지 요 F가 한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개념적으로 좀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설명을 했고요. 벌써 이제 슬슬 시동이 오죠. 근데 요거는 힘이 일정할 때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일은 그냥 힘과 변이의 크기를 단순히 곱하면 되는데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힘이 일정하든 일정하지 않든 일반적으로 이제 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힘 거리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항상 그 물리학에서 그래프에서 면적의 의미는 세로축하고 가로축의 물리량을 곱한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 따른 힘 그래프, 거리에 따른 힘 그래프를 그려서 면적을 구하면 힘과 거리의 곱이 되기 때문에 1이 됩니다. 예전에 이게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 충격량 구할 때도 그 힘이 일정할 때는 그냥 힘과 시간을 곱했죠. 근데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힘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면적을 구해서 충격량을 구했듯이 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일정할 때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거리에 따른 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면적을 구해보면 요 길이가 F가 되고요. 그다음 요 길이가 S가 되죠. 따라서 이게 FS로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이죠. 근데 힘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을 때에도 면적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면적이 0에서 S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 힘이 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에서의 1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근데 요 1의 특징은 요 F는 힘으로서 그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물리량입니다. S는 제가 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변이로 얘도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물리량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 두 개를
연산하면요.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그 기하와 벡터를 배우게 되면 배우게 되는 벡터의 내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연산을 하면 그 연산한 결과는 신기하게도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고 크기만 있고요. 대신에 부호는 있어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요 1의 부호가 이제 어떤 경우에 플러스고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냐면 그 힘의 방향하고 변위의 방향이 같아서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 있죠. 예, 그런 경우는 그 1이 플러스가 됩니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변위의 방향과 힘 중에서 힘이 항상 변위의 방향과 나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비스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힘을 분해해서 그 변위의 나란한 방향 성분하고 변위의 방향이 같으면 1은 플러스가 되고요. 근데 변위의 방향하고 그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변위의 방향과 그 힘 중에서 변위하고 나란한 방향의 성분이 반대이면 그러면 결국에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서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물체에 음의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한마디로 얘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일을 하면 속도가 증가하고 양의 일을 한 거고요. 그럼 W는 플러스고요. 얘 힘을 줘서 얘가 속도가 느려져.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 느려지면 음의 일을 했다라고 하고 1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1의 부호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 뜬금없이 이제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1에 대해서 얘기했고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운동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보통 표현을 할 때 EK라고 많이 쓰고요. 우리 교과서도 EK라고 쓰고 있고요. 근데 저는 주로 K라고 쓸 겁니다. 대문자 K로. 요게 이제 요 밑에 첨자로 K1, K2, K3 이렇게 붙이기가 편해가지고 저는 이제 요거를 앞으로 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은 뭐 좀 드물긴 한데 요 K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카이네틱 에너지. 카이네틱이 영어로 운동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보통 EK 혹은 K 혹은 KE 이렇게 쓰는데 저는 이제 요 기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설명을 생략할 겁니다. 이 미적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 mv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건 에너지니까요 단위가 줄이 되겠고요. m은 질량이고 v는 속도인데요. 속도의 제곱이니까 결국에 속력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의 특징은 방향 없습니다. 방향 없고요. 크기만 있고요. 그 에너지가요. 어떤 종류의 에너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가 다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플러스밖에 없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량은 항상 양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제곱이니까 항상 양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항상 양수입니다. 운동 에너지 자체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는 0인 경우예요. 완전히 멈춰 있는 경우. 그거 말고는 이제 에너지가 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은 운동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냥 에너지라고 하면 별말 없으면 운동 에너지를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와 버스 중에서 버스가 운동 에너지가 더 큰 거고요. 똑같은 질량을 가진 야구공이라도 느리게 던질 때보다 빠르게 던질 때가 속력이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외워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과 운동 에너지를 정의를 다 내렸죠. 그래서 요 일과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일과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얘기를 할 건데 요 식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따 써줄게요. 이미 여기 써놨는데요.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란 것과 같습니다.
늘 운동 에너지 변화란 것 같은데 힘이 일정한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이 다루는 거는 거의 다 힘이 일정한 경우거든요. 이런 힘과 변이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힘과 변이의 크기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요거는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질량 M인 수레가 있는데요. 얘가 처음 속도가 V1인 상태예요. 근데 이 수레를 F의 힘으로 밀어요. 이거는 거의 철수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F의 힘으로 밀어서 얘가 이동하는데 그 속력이 점점 증가하잖아. 근데 거기에 속도의 변화에 맞춰서 힘을 일정하게 계속 줘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요 S만큼 이동했을 때 속도가 V2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때 가면 요 철수가 한 일은 힘과 거리의 곱이죠. 곱이고 요게 이제 뭐가 같냐 하면 운동의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라는 겁니다.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밀지 않고요. 여기 앞에 용수철 저울을 달아놓고 용수철 저울을 잡아당겨요. 그래서 그 용수철 저울이 그 눈금이 일정하게 유지되게끔 이렇게 잡아당겨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해보면. 근데 제가 이제 그 여러분이 그 전 시간에 배운 것들을 잘 배웠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러면 요 F는 뭘까요? 예, 맞아요. MA도 맞는데요. 제가 원하는 답은 R자임이었습니다. 이게 합력입니다. 그러니까 합력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습니다. 그냥 일이 전부 다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은 것이 아니고 그 물체가에 작용하는 R자임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역학을 세 줄로 정리를 해볼게요. 세 줄로. 이제 다 배운 건데요, 여러분은 믿기지 않겠지만. 그럼 F 이퀄 ma 배웠죠? 이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고사 기간 동안까지 배운 것 중에 하나 물리의 공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럼 그 힘과 시간의 곱 배웠죠. 이게 뭐였습니까? 힘과 시간의 곱이 충격량이었죠. 여러분 이거 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 문제 풀 때 뒤 앞에 내용들도 다 같이 나와요. 예. 이거는 뭐와 같았어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았죠. 그러니까 요 세 식의 공통점을 보면 전부 다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힘들은 전부 다 합력입니다. 합력이고 힘을 주면 속도가 변한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나중 속도고 이게 처음 속도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물리를 최소한 배웠다라고 하면 전 최소한 이거 하나는 기억해라고 하거든요. 뭘 기억해라고 하냐면 물체에 힘을 주면 무엇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예, 운동량이 바뀐다고 해도 되고요. 속도가 바뀐다고 해도 되고 운동 에너지가 바뀐다고 해도 되는데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힘을 주면 속도가 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뉴턴 역학의 어찌 보면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주면 속도가 변합니다.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죠.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게 충격량을 가하면 운동량이 변해요.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변합니다. 근데 운동량에도 속도가 들어있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속도가 들어있죠. 그리고 충격량이 힘 들어있고 일에 힘 들어있으니까 요 모든 식이 얘기하는 바가 결국에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한다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물리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여기 지금 분위기가 농담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준비된 농담이 요게 이제 보통 뭐 이게 father 이게 mother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합쳐져서 이게 두 명의 자식이 나온 거예요. 요게 요 F 이퀄 MA로부터 나온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F 이퀄 ma라는 식은 두 명의 자식이 있다. 예, 이렇게 두 명의 자식이 그 충격량과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 그리고 일과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은 이 세 개의 식이 이제 전부 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도 이 식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이 W는 델타 K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다음 여기서 좀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 식에서 F 대신에 MA를 집어넣어 볼게요. 요 식에서 F 대신에 MA를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MAS는 2분의 1 M 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M V1의 제곱이 됩니다. 사실 그 오른쪽 식은 힘이 일정한 경우에 1운동에너지 정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등가속도 직선운동 배웠었죠. 그 등가속도 직선운동이 되는 상황이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F 대신에 MA를 집어넣으면 질량 M이 날아가고요. 양변에 2를 곱해주면 EAS는 V2 제곱 빼기 V1 제곱이 됩니다. 이게 그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 하나였죠. V는 V0 플러스 AT랑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시간 소거해서 이 식 구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 이게 그냥 1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그 식은 그 1운동 에너지 정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에너지 문제는요 요 식을 적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연습해 봤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이게 어차피 에너지 식은 이걸로 다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근데 좀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 식을 세워가지고 풀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 더 편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요. 요거 관련된 예제 하나 풀어볼 텐데 요거는 그 우리 교과서에는 없고 동아출판사 물리학원에 있는 확인하기 문제인데요. 그냥 간단한 문제니까 그냥 화면으로 보고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질량이 0.4kg인 공이 30m/s의 속력을 할 때 공의 운동 에너지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2분의 1 mv 제곱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질량이 0.4kg이죠. 그다음에 속력이 30이니까 요거에 제곱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거 풀 때 이게 암산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0.2 곱하기 900이죠. 그럼 이걸 한 번 더 쓰세요. 그냥 2 곱하기 90입니까? 그러면 이게 180줄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시험 칠 때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긴장된 상황에서는 단순 계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손은 여러분 마음보다는 좀 덜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써서 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특히 수학하고 물리 이런 계산하는 문제들이 더 그렇습니다. 자, 이 공에 일정한 힘을 계속 작용하였더니 공이 9m 더 이동하는 후 멈췄습니다. 공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인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공이 멈췄다라는 건 속력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1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네, 1이 마이너스입니다. 1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라는 식을 쓸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죠 1은. 힘의 크기 구해야 되니까 F로 둘 거고요. 몇 미터 이동했다고 했어? 9m 이동했다 했죠. 요거는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공이 굴러가다 멈췄죠. 그러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고요. 처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하면 되는데 위에서 180줄이라고 구했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F는 9분의 180이니까 몇 뉴턴이 됩니까? 20뉴턴이 되죠. 그래서 각각의 답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간단하게 적용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도 어려웠지만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사실 이 부분에 하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최종적인 결과는요.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 공식하고, 근데 이걸 제가 모르고 안 지어놨는데 탄소 포텐셜 에너지 공식 이 두 개만 알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유도하는 과정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그냥 여러분에게 조금 더 느낌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느낌이 안 오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너무 개념치 말고 최종적인 결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공식과 탄소 포텐셜 에너지 공식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렇게 너무 부담 가지지 않고 듣도록 합니다. 근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많이 괴로워들 하더라고요. 얘도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이 포텐셜 에너지를 저는 또 그냥 외우라 하기가 좀 싫어가지고 그냥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여러분이 배우는 여러 가지 힘들 중에서 중력하고 탄성력하고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각각의 이 힘들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 힘을 보존력이라는데 일단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 하면 이게 영어로 직역하면 잠재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EP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이 잠재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포텐 터졌다 이러잖아요. 그 포텐셜. 예, 그 포텐셜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안 쓰고 U라고 표기할 겁니다. U. 이 U는 제 추측에는 이제 용수철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2차 곡선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 모양을 따지 않았나? 망고 제 추측이고요. 어쨌든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U를 많이 쓰거든요. 다음에 PE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PE는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요거 많이 쓰고 가끔 V를 쓰기도 하는데 V는 전압이랑 좀 헷갈려요. 물론 전압도 약간 전기 포텐셜 에너지와 관련된 양인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려서 저는 U를 많이 씁니다. 앞으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U라고 표기를 할 거고요. 얘는 이런 겁니다. 중력, 탄성력, 전기력 등이 작용할 때 물체가 위치에 따라 가지는 잠재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포텐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고요. 잠재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 제가 교과서들을 다 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가 그냥 포텐셜 에너지라고 표기를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가장 공식적인 용어로 씁니다. 근데 예전에는 위치 에너지라는 말을 더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역해서 잠재 에너지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잠재 에너지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래 좀 애매하니까 그냥 포텐셜 에너지 그냥 영어를 그대로 읽어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많이 씁니다. 참고로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하고 관계 있는데 모든 종류의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가 크면 위치 에너지가 큽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좀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항상 모든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가 클수록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크기가 다른데요. 그 포텐셜 에너지가 어떤 공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포텐셜 에너지의 값이 0이 되게끔 하는 위치가 있어요. 보통 그 위치를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게끔 하는 위치를 기준점으로 잡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바닥면을 기준으로 잡고요. 용수철에서 이렇게 달린 물체의 경우에는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 해당하는 그 위치를 0으로 잡는데요. 사실 기준점은 꼭 그렇게 잡을 필요는 없고 임의로 정할 수는 있는데 근데 대체로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는다.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떤 위치 X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하면 이거는 그냥 한번 쓱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예. 아까 중력이나 탄성력이나 혹은 전기력을 보존력이라고 했죠. 근데 이 보존력에 마이너스를 붙인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력과 반대 방향 혹은 탄성력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줘서 그 물체를 기준점에서부터 특정 위치 X까지 이동시키는 동안 그 마이너스 보존력 그러니까 임의로 손으로 잡아 당긴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힘이 한 일을
포텐셜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는데 요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mgh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에 따라서 구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좌표축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 바닥을 기준면으로 해서 얘를 위치 0으로 잡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플러스 방향인 것으로 잡았습니다. 연직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아래쪽으로 mg만큼 중력이 작용하죠. 따라서 이 중력을 이 좌표축에 맞춰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쪽 방향으로 크기가 mg니까요. 예, 마이너스 방향으로 m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얘를 요 바닥면에 있던 애를 갖다가요. 그 아래쪽으로 중력 mg가 작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그 mg만큼의 힘을 줘서 얘를 들어 올려요. 들어 올려서 h만큼 들어 올리는 동안 요 위쪽으로 mg만큼 작용하고 있는 그 힘이 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포텐셜 에너지는 요 마이너스 중력이 한 일이에요. 이 경우에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여기 만약에 바닥에 물체가 정지해 있었다고 하면 물체의 무게만큼 위쪽으로 힘이 작용하면 합력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서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약간 큰 힘을 줘서 처음에 움직였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속도가 생기면 다시 중력만큼 힘을 주면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죠. 그리고 여기 정점에 도달하기 직전에는 중력의 크기보다 약간 작은 힘을 줘서 속도를 줄여가지고 멈추면은 다시 딱 중력만큼 힘을 주면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 물체가 처음부터 위쪽 방향으로 속도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얘를 탁 잡아가지고 얘 무게하고 똑같은 크기의 힘을 위쪽으로 작용시켜요. 그러면 합력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까지 그 위쪽으로 작용하는 mg가 한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일정한 크기의 힘이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식으로 적어보면 마이너스 중력이니까 마이너스의 중력은 마이너스 mg죠. 요게 이제 중력의 크기가 되고 여기에 이제 변위를 곱하면 되죠. 여기 나중 위치가 h고 처음 위치가 0입니다. 그래서 h 빼기 0이 되겠죠. 아니면 혹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잖아요. h만큼. 예. 위쪽으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h만큼 가죠. 이거는 위쪽 방향이니까 플러스니까 플러스 h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mgh가 되죠. 따라서 이제 여러분은 이 결과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되고요. 에너지니까 단위는 줄입니다. 그래서 위치 h하고 관계되어 있죠. 그 위치 h가 크면 요 위치 에너지 mgh도 크죠. 그래서 그렇게 경향을 또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높이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힘 곱하기 거리로 이제 2를 구한 겁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고요. 이걸 근데 왜 잠재 에너지라고 하냐면 뭐가 잠재되어 있냐면요. 운동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만히 놓으면 얘가 움직여서 다시 기준점까지 가잖아요. 그럼 기준점에 도달했을 때 mgh만큼의 잠재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의 의미는 안에 운동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마이너스 중력이 한 일 있죠.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mgh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해서 잠재되어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mgh가 되고 얘를 가만히 놓으면 나중에 이 기준면에 도달했을 때 mgh만큼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5분까지가 이제 마지막 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페이지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mgh.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탄소 포텐셜 에너지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어려울 부분인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유도해 볼게요. 왜 이게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지.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건 괜한 짓을 했다. 그냥 식 두 개 던져주고 그냥 외우라고 할 걸. 이런 후회를 좀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지금 상황은 이제 탄성력이 작용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용수철의 원래 길이입니다. 원래 길이는 뭐냐면 얘가 늘어나지도 않고 압축되지도 않은 그런 길이가 되어 있고요. 보통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얘가 늘어나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물체의 위치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플러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얘가 압축되어서 여기 있으면은 위치가 마이너스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때 그 탄성력은 마이너스 kx로 표현이 돼요. 요 k는 용수철 상수로 용수철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수입니다. 용수철마다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k는 상수고요. 요 x는 요 물체의 위치인데요. 혹은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얘가 플러스 위치에 있어요. 그럼 늘어났죠? 그럼 얘가 x는 플러스예요. 여기 있으면. 근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이때 작용하는 힘은 이쪽 방향의 힘이 작용하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얘가 압축되었어요. 압축되면 x는 마이너스죠. 근데 힘은 오른쪽으로 작용해요. 힘은 플러스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돼서 힘은 플러스 방향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는 이제 힘의 방향을 뜻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이제 탄성력으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탄성력이 한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 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기준점에서부터 x까지. 그러니까 0에서부터 x까지 마이너스 탄성력이 한 일이 되겠고요. 근데 탄성력 같은 경우에는 이 x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힘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이제 힘 거리 그래프를 구해서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우선 탄성력에 대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이 거리 x에 따른 요 탄성력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탄성력은 마이너스 kx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이너스 탄성력이 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탄성력 그리고 늘어난 길이 마이너스 탄성력 x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이제 0에서 x까지 마이너스 탄성력이 한 일은 결국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탄성력 그리고 위치 혹은 늘어난 길이 x 그래프의 면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면적으로. 그래서 이 경우는 힘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를 힘 곱하기 거리로 구할 수 없으니까 그 마이너스 탄성력이 한 일이니까 마이너스 탄성력 거리 그래프를 그려서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면적을 구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 삼각형 면적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x죠. 요게 x고 0에서부터 x까지니까. 그다음 요거는 그 0일 때는 힘이 0이고 x일 때는 힘이 kx니까요. 요게 kx가 됩니다. 요게 kx고 요게 x고. 그럼 x 곱하기 kx 곱하기 2분의 1 하면 요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탄성력이 한 일은 2분의 1 kx 제곱이 되고 아직 5분 남았습니다. 단위는 역시 줄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플러스밖에 없겠네요. 얘는 늘어나든 줄어들든 포텐셜 에너지는 플러스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늘어난 길이 혹은 줄어든 길이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죠.
그리고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기준점을 사실 아무 때나 잡아도 되기 때문에 기준점을 만약 여기로 잡았고 물체가 여기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게 장황했는데 요 22페이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거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포텐셜 앞에 이제 중력을 붙이면 돼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h라는 거.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거. 이거 잘 보면요. 결국에 중력이 한 일이니까 중력하고 거리가 곱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도 탄성력이 한 일이니까 탄성력이 kx죠. 그리고 위치 x를 곱해서 kx 제곱인데 이게 삼각형 면적이다 보니까 앞에 2분의 1이 하나 붙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떤 느낌을 가지길 제가 사실 원했냐 하면 제 의도는 이겁니다. 이 잠재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에너지를 저장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저장하느냐? 중력이 지금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그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들어 올려요. 그래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놓으면은 얘가 움직여서 속도가 생기고 운동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마치 약간 어떤 느낌을 가지면 좋냐면 활시를 당기는 느낌을 가지면 좋아요. 활을 딱 화살을 활에 걸어서 활시를 당기면 그 화살에 이제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가. 걔를 탁 놔버리면 그 잠재되어 있던 에너지가 화살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포텐셜 에너지를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들어올리면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잠재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용수철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요, 이게 그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가 얘를 놓으면 이제 그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좀 느낌을 가지면서 기억을 하고, 이게 이제 결국에 중력과 반대 방향 힘이 한 일이니까 중력과 거리가 이렇게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탄성력 kx하고 x를 곱하니까 kx 제곱이 되고요. 앞에 이제 2분의 1이 얘는 붙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외워야 될 거 많이 있습니다. 그 이른 힘과 거리의 곱이라는 거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fs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한다라는 거. 그리고 일의 부호에 대해서. 그리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그리고 이른 운동 에너지 변화 같다. 그리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 두 종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고, 다음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할 텐데,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운동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있죠. 요 둘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게 항상 보존되는 건 아니고 보존되는 경우가 있고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존되고 어떤 경우에 보존되지 않는지, 보존되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존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